한국 사람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걸 옆에서 조용히 듣고 있던 미국 여성이 입을 열자 사람들은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과연 이 여성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내용은 미국 여성의 사연을 재구성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조지아주에 사는 캐서린이라고 합니다. 저는 애틀랜타에서 태어나서 대학생이 될 때까지 쭉 이곳에서 자라왔어요. 미국 안을 여행한 적은 있지만 그 외에는 이 주변을 벗어나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저는 항상 새로운 곳에서 생활하는 제 모습을 꿈꾸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대해 들었을 때 누구보다도 먼저 발 빠르게 움직일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네요. 다양한 나라 중에서 한국을 선택한 건 다른 나라들보다 경쟁이 적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제가 한국에 대해 흥미를 가졌던 것이 중요한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미국에서 인기를 얻고 있던 한국 드라마와 케이팝을 좋아했는데 그건 단순한 엔터테인먼트 이상의 관심이었어요. 처음으로 한국에 대해 깊이 알게 된 계기는 대학에서 들은 한 강의였어요. 동아시아학이라는 수업을 들었는데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깊이 배우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졌었거든요. 그 강의에서는 한국의 경제 성장과 민주화 과정에 대해 배웠는데 그 이야기가 정말로 매력적이었어요. 그리고 좀 더 한국에 대해 알고 싶다고 생각해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언어를 통해 한국 문화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는 않았지만 도전하는 과정이 정말 재미있었어요. 처음 한국어 수업에 들어갔을 때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렵게 느껴졌었죠. 외계어처럼만 보이던 한글은 그 과학적인 원리를 알게 되자 비교적 쉽게 익힐 수 있었지만 발음과 문법은 전혀 다른 이야기였어요. 특히 존댓말과 반말의 구분이 힘들었어요. 하지만 교수님과 함께 공부하는 친구들의 도움으로 조금씩 익숙해질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존댓말과 반말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한국어 학습 교재를 추천해 주셨고 다양한 세대가 등장하는 한국 드라마도 알려주셨어요. 저는 이 드라마들을 통해서 등장인물들이 상황에 따라 어떻게 말을 바꾸는지 보면서 이해를 높일 수 있었어요. 한국어 수업은 단순히 언어를 배우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수업 중에는 한국 문화와 역사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눴고 한국 음식을 함께 만들며 체험할 수 있는 시간도 있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한국어 회화 수업이었어요. 교실에서 배운 문법과 단어를 실제로 사용해보는 것이 처음에는 많이 긴장되었지만 연습을 거듭하면서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엄청 인기 있는 수업은 아니었지만 한국어 강좌에는 열정을 가진 학생들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는 일부러 대학 안에 있는 한국 학생들을 찾아서 언어 교환을 하는 모임까지 결성했습니다. 수업 후에 한국 친구들과 이 모임을 가지면서 더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한국어를 배우면서 가장 힘들었던 건 발음이었어요. 특히 리을 발음이 어려웠고 해와의 차이도 잘 구분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교수님이 인내심을 가지고 교정해 주셔서 조금씩 나아질 수 있었죠. 한국어를 공부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그만큼 보람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은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는 것 같았어요. 이제 한국어로 대화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겼고 한국에 대한 이해도 깊어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어를 통해 한국의 역사, 예술, 음식 등 다양한 문화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소중한 경험이었어요. 또한 한국에서 온 친구들과의 교류도 저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일상생활과 문화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저에게 한국을 직접 경험해보라고 조언해 주었죠.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국에 대한 호기심이 더욱 커졌고 마침내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에 가기로 결심하게 되었어요. 드디어 출발하는 날이 다가왔고 저는 설렘과 긴장감이 뒤섞인 채 비행기에 올랐어요. 15시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모든 것이 너무 신기하고 낯설게 느껴졌네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인천공항의 현대적이고 세련된 디자인이 눈에 들어왔어요. 넓고 깨끗한 터미널,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 그리고 여러 언어로 안내된 표지판들이 이국적이면서도 친근하게 느껴졌습니다. 공항의 모든 것이 깨끗하며 잘 정돈되어 있었고 편리하게 구성되어 있어 과연 이곳이야말로 세계 랭킹 5위 안에 든다는 한국의 관문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죠. 입국 심사를 마치고 공항버스를 타러 가는 길에 저는
공항 내의 다양한 시설들을 보며 또 한 번 놀랐어요. 고급스러운 상점들, 다양한 음식점들, 그리고 편안한 휴식 공간들까지 마치 작은 도시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의 첫인상이 이렇게 좋을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공항에서부터 서울로 가는 길까지 넓은 도로의 깨끗하고 질서 정연한 모습도 인상 깊었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공항버스에 몸을 싣고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제가 정말로 한국에 도착했음을 실감했어요. 길을 따라 펼쳐진 풍경은 애틀랜타와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어요. 깨끗하고 현대적인 도시의 모습과 그 속에 어우러진 자연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저는 교환학생으로 지내는 동안 학교의 기숙사에 머물기로 했습니다. 기숙사에 도착하자 한국인 담당자가 나와서 기숙사의 시설이나 룰에 대해서 안내해 주셨어요. 기숙사에는 저 말고도 해외 각국으로부터 온 외국인 유학생들이 많이 있었어요. 다른 교환학생들과 함께 지내게 되어 외로움은 덜했지만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은 여전히 쉬운 일은 아니었죠. 한국 대학에서 듣게 된 한국어 수업은 나름 미국 대학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왔다고 생각한 저였지만 수업 레벨이 너무 높아서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하지만 한국인 친구들과 교환학생 친구들의 도움으로 조금씩 적응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한국 생활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는 한국 음식을 맛보는 것이었어요. 김치, 비빔밥, 불고기 등 모든 음식이 정말 맛있었고 제 입맛에도 딱이었어요. 특히 한국의 다양한 길거리 음식은 저에게 한국 생활에 또 다른 즐거움을 안겨주었죠.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친구들이랑 거리를 걷다가 처음으로 한국의 길거리 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길가에 줄지어 늘어선 포장마차들에서 풍겨오는 고소한 냄새가 우리를 유혹했어요.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친구들과 함께 여기저기 들러보기로 했어요. 첫 번째로 맛본 것은 떡볶이였어요. 빨간 고추장 소스에 떡과 어묵이 버무려진 이 음식은 K-팝 가수들이 자주 먹던 바로 그 음식이었죠. 한 입 먹는 순간 매콤하면서도 달콤한 소스가 입안 가득 퍼졌어요. 떡의 쫄깃한 식감과 어묵의 담백함이 정말 잘 어울리더군요. 매운 것을 잘 못 먹는 편인데도 이 떡볶이는 계속 먹게 되는 마법 같은 맛이었어요. 저는 순대에도 도전해봤습니다. 검은 색깔과 독특한 모양에 처음에는 조금 망설여졌지만 친구들이 맛있다고 적극 추천해서 먹어봤어요. 순대는 돼지 창자 안에 당면과 야채가 가득 찬 한국식 소시지였는데 예상외로 부드럽고 고소했어요. 같이 제공된 소금에 찍어 먹으니 더욱 맛있더라고요. 튀김도 빠질 수 없었죠. 포장마차에는 김말이, 오징어 튀김, 고구마 튀김 등 다양한 튀김들이 바삭바삭하게 튀겨져 산처럼 쌓여 있었어요. 떡볶이 소스에 찍어 먹으니 그 맛이 일품이었습니다. 특히 김말이는 바삭한 김과 쫄깃한 당면이 환상적인 조화를 이루었죠. 마지막으로 호떡을 먹었어요. 호떡은 겉은 바삭하고 속은 달콤한 시럽으로 가득 찬 한국식 팬케이크였어요. 길거리에서 바로 구워주는 따뜻한 호떡을 한 입 베어 물자 입안 가득 퍼지는 꿀과 견과류의 조화가 정말 끝내줬습니다. 기숙사로 돌아가서도 그 맛은 정말 잊을 수가 없어서 다음날 바로 또 사 먹으러 왔을 정도예요. 한국의 길거리 음식은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제게는 한국의 문화를 몸소 체험하는 특별한 경험이 되기도 했어요. 저는 이후로도 친구들과 자주 길거리 음식을 먹으러 다니게 되었고 매번 새로운 맛을 발견하는 재미에 푹 빠졌어요. 학교 수업 중에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많았습니다. 경복궁과 같은 전통 궁궐을 방문하고 한복을 입어보는 등 다양한 체험을 하며 한국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어요. 교환학생으로서의 경험은 단순히 학문적 성취뿐만 아니라 새로운 문화와 사람들을 만나고 나 자신을 성장시키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어요. 애틀랜타에서의 삶과는 전혀 다른 한국에서의 생활은 제게 큰 도전이었지만 그만큼 보람있고 가치 있는 시간이었어요. 저는 한국에 완전히 적응해서 즐거운 나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홀가분해진 어느 날 저는 홍대 근처에서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날씨도 좋고 거리에는 사람들로 활기가 넘쳐났죠. 홍대의 거리 공연과 다양한 카페들 사이에서 저는 서울의 젊고 자유로움이 가득한 분위기를 만끽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길거리 카페에서 친구들과 커피를 마시고 있을 때였어요. 우리는 웃고 떠들며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우리 옆 테이블에서 한 남자가 웃으며 말을 걸어왔어요. 안녕하세요. 저희도 서울에 여행 왔는데 혹시 여기 좋은 곳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그 남자의 이름은 준호였어요. 부산에서 친구들과 함께 서울로 놀러 왔다고 했죠. 처음에는 그냥 예의상 대답을 해주었지만 준호의 유머러스한 말투와 친절한 미소에 점점 대화가 길어졌어요. 그는 농담을 던지며 우리를 웃게 만들었고 저는 이 부산 남자의 매력에 빠져드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럼 우리 같이 놀러 갈래요? 준호가 제안했을 때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고 있더라고요. 친구들도 흔쾌히 동의했고 우리는 함께 홍대 거리를 돌아다니기로 했어요. 홍대 골목골목을 돌아다니며 우리는 서로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어요. 준호는 부산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었고 서울은 자주 오는 편이 아니라고 했어요. 저는 그에게 한국어를 배운 이야기와 애틀랜타에서의 생활을 이야기해 주었고 준호는 제 이야기들에 귀를 기울이며 진심으로 흥미로워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연락처를 주고받았고 준호가 서울에 있는 동안 자주 만나서 시간을 보냈어요. 시간이 갈수록 준호와 저는 더욱 가까워졌죠. 저는 그의 유머 감각과 따뜻한 성격에 마음이 끌렸고 호감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함께 많은 시간을 보냈고 점차 서로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곧 부산으로 돌아가야만 했어요. 장거리 연애가 가능할지 고민이 되면서도 저는 그와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강했어요. 준호도 나와 같은 마음인 것 같았지만 결국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전하지 못한 채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차피 잠깐의 스쳐가는 만남이었고 곧 잊게 될 거라고 애써 제 자신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서울에서의 그 짧은 만남 이후 저는 계속해서 준호를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의 따뜻한 미소와 유머, 그리고 부산에서의 생활 이야기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죠. 처음 그를 만난 홍대의 거리, 함께 웃으며 먹었던 떡볶이, 그리고 헤어지기 아쉬웠던 그날 밤의 산책, 모든 것이 생생하게 기억났어요. 수업에도 집중하지 못하고 하루 종일 멍하게 있는 제 모습에 친구들이 무슨 일이냐며 걱정할 정도였죠. 너무 답답한 마음에 친구들에게 준호에 대한 마음을 털어놓자 다들 연락해보라고 격려해줬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준호를 향한 제 감정은 더욱 깊어졌고 결국 저는 용기를 내어 그에게 연락하기로 했어요. 마음속으로 수십 번 망설였지만 결국 떨리는 손으로 메시지를 보냈어요. 준호야, 잘 지내? 너와 함께한 시간이 너무 그리워. 부산에 놀러 가도 될까? 답장은 예상보다 빨리 왔어요. 캐서린, 너무 반가워. 부산에 오면 내가 꼭 맛있는 음식도 사주고 좋은 곳도 데려가 줄게. 언제 올래? 그의 답장을 읽는 순간 저는 가슴이 두근거림에 터질 것 같았고 너무 기뻤어요. 저는 곧바로 열차표를 예약했고 몇 주 후면 부산에서 준호를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엄청나게 설렜어요. KTX를 타고 부산에 도착한 날 준호는 역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그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나를 반겨주었어요. 캐서린, 잘 왔어. 부산에 온 걸 환영해. 준호는 저를 데리고 부산의 여러 명소들을 구경시켜 주었어요. 첫 번째로 도착한 곳은 해운대 해변이었어요. 해운대는 부산의 대표적인 해변으로 끝없이 펼쳐진 백사장과 푸른 바다가 인상적이었어요. 준호와 함께 해변을 걸으며 따뜻한 바닷바람을 맞고 있자니 마치 영화 속 주인공이 된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캐서린, 이곳에서 보는 일출이 정말 아름다워. 다음에 꼭 함께 보자. 준호가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는 자갈치 시장에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시장의 활기찬 분위기와 바다 내음이 코끝을 간지럽혔죠. 처음으로 맛본 음식은 싱싱한 회였어요. 이거 정말 맛있다. 저는 눈을 크게 뜨며 감탄했어요. 서울에서 먹었던 회와는 차원이 달랐어요. 신선한 해산물의 쫄깃한 식감과 깊은 맛이 입안 가득 퍼졌죠. 그 다음으로 간 곳은 광안리 해수욕장이었어요. 광안리에서는 광안대교가 한눈에 보였어요. 저녁이 되자 광안대교에 불이 켜지면서 화려한 야경이 펼쳐졌어요. 정말 아름다워. 저는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준호는 저를 위해 사진을 찍어주었고 우리는 광안리 해변가에 앉아 조개구이를 즐기며 대화를 나눴어요. 바다의 소리와 함께하는 저녁 식사는 정말 특별했어요. 준호가 저를 위해 많은 준비를 했다는 걸 느낄 수 있었고
그의 따뜻함과 배려심에 다시 한번 감동했어요. 우리는 함께 부산의 유명한 음식들을 먹고 해변을 걸으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부산 사투리를 가르쳐 주기도 했어요. 준호는 제가 사투리를 따라 하려는 모습을 보고 웃으며 좋아했어요. 모든 순간이 소중했고 우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어요. 저는 준호의 집에 머물며 부산의 일상생활을 체험하게 되었고 그의 가족과 친구들까지도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준호와 저는 함께 지내면서 서로에 대한 감정이 더욱 깊어졌고 결국 우리는 연인이 되었어요. 때마침 학교 수업이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되었고 저는 그 덕분에 부산에서 지내면서도 강의를 들을 수 있게 되었죠. 상황이 이렇게 되자 준호와의 만남이 정말 운명인 걸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부산에서의 생활은 마치 꿈만 같았고 준호와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나도 행복했어요. 그런데 부산에서 지내게 된 제게 커다란 장애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부산 사투리였어요. 처음 들었을 때 사투리가 제게 그야말로 미지의 언어처럼 들렸어요. 부산 사람들의 말은 빠르고 억양은 독특했고 바로 이해하지 못한 저는 그저 웃음으로 대답할 수밖에 없었죠. 준호는 가능한 한 제가 알아듣기 쉽게 표준말로 천천히 이야기를 해주었지만 가끔 제가 그의 사투리를 흉내내면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준호가 제가 사투리를 말할 때 너무 귀엽다고 슬쩍 지나가듯이 이야기를 하지 뭐예요? 저는 그 말에 불끈 힘이 나서 부산 사투리를 열심히 배우기로 결심했어요. 처음에는 일상적인 말부터 시작했어요. 어디 가니? 는 어디 가노로 밥 먹었어? 는 밥 묵었나로 바꾸는 것부터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준호를 놀라게 할 수 없었죠. 그래서 저는 준호의 가족과 친구들, 특히 준호의 어머니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어머니는 저에게 사투리를 가르쳐주며 제 발음을 교정해 주셨어요. 그 과정에서 우리는 더 가까워졌고 준호의 어머니는 저를 딸처럼 대해주셨죠. 준호와 대화할 때마다 저는 새로 배운 사투리를 조금씩 써보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준호는 그럴 때마다 크게 웃으며 진짜 귀엽다 캐서린 이라고 말했어요. 그의 반응에 더 용기를 얻어 계속해서 연습했죠. 하루는 준호와 함께 시장에 갔어요. 상인들이 빠른 속도로 사투리를 쓰며 물건을 팔고 있었는데 저는 그들의 대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준호가 몇 번이나 저를 위해 통역해줬지만 저는 직접 대화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상인에게 이거 얼마고? 라고 물어봤죠. 상인은 나의 서툰 사투리에 웃음을 터뜨렸고 준호는 저를 자랑스럽게 바라봤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사투리에 능숙해졌어요. 어느 날 준호의 친구들과 함께한 술자리에서 저는 거의 완벽한 사투리로 이야기를 나눴어요. 오늘따라 날씨 진짜 끝내준다 아이가. 라고 말했을 때 준호의 친구들은 깜짝 놀라며 저를 칭찬했어요. 준호는 사랑스럽게 저를 바라보며 내 여자친구 진짜 멋지지 않냐? 라고 했죠. 준호의 반응에 저는 뿌듯함을 느꼈어요. 그가 제 사투리를 귀엽게 봐주고 저의 노력을 인정해주는 것이 너무나도 고마웠어요. 부산에서의 생활은 저에게 많은 도전이었지만 준호와 함께라면 모든 것이 즐거웠어요. 이제는 사투리를 사용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졌고 준호와의 대화도 더 재미있어졌습니다. 우리는 사투리로 장난을 치며 웃음을 나누기도 하고 때로는 진지한 대화에서도 사투리가 우리의 감정을 더 잘 전달해주기도 했어요. 한국에서의 생활은 저에게 많은 변화를 가져다 주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변화는 준호와 함께한 모든 순간들이었어요. 그러나 이런 행복한 우리에게도 시련이 닥쳐왔습니다. 어느 날 저는 비자가 만료될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마음이 무거웠어요. 준호와의 이별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죠. 저는 준호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어요. 나 비자가 곧 만료돼서 미국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아. 저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어요. 준호는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저를 안아주며 말했어요. 캐서린, 우리 함께 해결할 방법을 찾아보자. 너를 이렇게 보내고 싶지 않아. 그의 말에 저는 조금 안심이 되었어요. 우리는 함께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했어요. 다시 학생 비자를 신청하거나 준호가 미국으로 유학을 가는 등의 다양한 방법들을 생각했죠. 그러나 그 어느 것도 우리에게 확실한 해결책이 되지 않았어요. 어느 날
우리는 함께 광안리 해변을 걷다가 진지한 대화를 나눴어요. 캐서린,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해. 그래서 내가 생각한 게 있는데. 우리 결혼하자. 준호의 말에 저는 놀랐어요. 결혼이라니 정말 생각지도 못한 제안이었어요. 하지만 그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며 저도 그와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커졌습니다. 우리는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비록 빠른 결정이었지만 우리 둘 다 서로를 깊이 사랑했고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준호는 그의 부모님께 우리의 결혼 소식을 전했고 두 분은 우리를 따뜻하게 지지해 주셨습니다. 저는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 이 소식을 전했어요. 처음에는 놀라셨지만 저의 결정을 존중해 주셨고 우리의 결혼을 축복해 주셨어요. 결혼 후 우리는 부산에서 달콤한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준호는 저를 위해 한국의 문화를 더 많이 알려주었고 저는 그의 사랑과 배려 속에서 한국 생활에 더 잘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요리하고 여행하고 웃고 울며 더욱 가까워졌어요. 비록 한국에서의 유학 생활이 끝났지만 준호와의 사랑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죠. 우리는 서로를 깊이 사랑하며 앞으로의 모든 순간을 함께할 것을 다짐했어요. 부산의 아름다운 해변과 따뜻한 사람들 속에서 우리의 사랑은 날로 깊어져 갔고 준호와 함께라면 어디서든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캐서린 씨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교환 유학생으로 한국에 오게 됐던 캐서린 씨가 푸근한 부산 남자의 매력에 빠져서 사투리까지 능숙하게 쓰게 됐다는 정말 흐뭇해지는 사연이었네요. 매일매일을 감동적인 이야기로 채우고 싶은 감동 다이어리였습니다.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